이 이야기 주인공 이름은 오연재. 그는 직장과 집을 잃고 도시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그가 갈 곳이 없어 한강을 걸으며 오직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던 무렵부터 시작된다.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요.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요. 연재는 한강거리를 걸어다니며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렸다기보다 갈 곳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더 적당했다. 불경기의 여파로 연재는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당장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 말하자면 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연재는 종잡을 수 없는 자신의 생각을 더듬으며 한강에서 들리는 한여름의 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었다. 연재는 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없었다. 주춤하는 사이 길 위에 굶어 죽어 아무도 모르게 개같이 버려진 건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재의 생각은 몇 번이나 똑같은 길을 배회한 끝에 간신히 이런 국면에 봉착했다. 그러나 한다면은 언제까지나 결국 한다면이었다.
연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하였다. 그러나 한다면의 결말을 내리기 위해 당연히 그 후에 오는 범죄자가 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한 용기는 생기지 않았다. 연재는 손목을 그어놓은 시체를 보았다. 그리고 시체 옆에서 가방을 뒤지는 사람.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여자. 연재는 6분 동안의 공포와 4분 동안의 호기심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여자는 뒤지던 가방을 버리고 시체 옷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체 옷 주머니를 까뒤집으며 확인하는 여자. 여자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연재는 방금 전까지 느끼던 공포는 간데없이 여자에 대한 증오가 생겼다. 아니,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1분 간격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좀 전에 연재가 고민하던 굶어 죽을지 범죄자가 될지의 문제를 다시 꺼낸다면 아마도 연재는 아무 미련 없이 굶어 죽을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어느덧 연재의 마음속엔 악을 향한 증오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당장 말해. 말 안 하면 죽여버린다. 보면 몰라? 시체 뒤져서 돈 낼 만한 거 찾고 있었잖아. 죽은 사람 뒤지는 거 그거 쓰레기 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저 새끼는 죽어도 싼 놈이야. 사기쳐서 수많은 가정들을 불행하게 했거든. 그리고 그 중엔 삶을 비관해 자살한 가족까지 있었어. 이거 봐봐. 저 새끼가 쓴 유서에 다 적혀있다니까. 하지만 난 저 새끼가 한 짓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었을 거잖아. 지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그래서 난 지금 내가 한 짓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는 것 뿐이잖아. 그리고 저 새끼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새끼니까 날 용서해 줄 거야. 연재는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연재의 마음속엔 어떠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아까 연재에겐 없었던 용기. 어느덧 연재는 더 이상 굶어 죽을지 범죄자가 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네. 근데 그럼 너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던 날 원망하지 않겠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몸이거든.
여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비추는 빛의 의지에 거리를 걸어갔다. 한강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두운 밤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연재가 어디로 갔는진 아무도 모른다.